서울로봇고등학교 황선우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3일차 첫 번째 발표기 때문에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처음에 떨렸는데 이제 앞에 서 있으니까 이제 긴장도 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표정이 너무 평안해 보이세요. 네, 오늘 발표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긴장도 풀 겸 질문 한 가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또 수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신 순간이 언제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전공 심화 동아리라고 이제 특성화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반이 있는데 거기 학생이 이번에 전국 기능경기대회 나가서 동메달을 탔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뿌듯하고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네. 동메달을 딸 만큼 선생님도 많은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시면서 열정을 보여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3일차 중등 첫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우 선생님의 멘토와 멘티가 함께하는 메이커 교육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특성화고 메이커 교육 사례로 멘토 멘티가 함께하는 메이커 교육 발표를 맡게 된 서울로봇고등학교 교사 황선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이커 교육은 이제 학생들이 상상해서 같이 협력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교육인데요. 그래서 먼저 제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 역량 및 메이커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후에 이 교육을 어떻게 실현시킬지 저희가 구축한 로봇 메이커 랩이라고 메이커 스페이스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 메이커 랩에서 저희가 교육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례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교육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교육을 어떻게 추후에 발전시킬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그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는 첫 번째 비판적 사고 능력, 두 번째 이제 저희 창의성, 그다음에 세 번째 의사소통 능력, 네 번째 협역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기존의 강의식 수업으로 과연 학생들이 습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었을 텐데요.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메이커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물론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량을 기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메이커 교육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는데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직업 능력을 습득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기존의 교사 능력,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협력 학생들끼리 이제 협업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구축한 로봇 메이커랩 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건 이제 전경이고요. 저희 로봇 메이커실의 전경이고 공작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작실이고 이 공작실에서 학생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드릴링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사실 3D 프린팅을 하면은 이제 서포터라던가 이런 그 기타 부품이 좀 남아요. 그런 부품들을 그런 부속물들을 좀 가공할 수 있는 이제 숫돌 연삭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레이저 그 글루건이라던가 여러 공작 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 이제 3D 프린터도 저희가 이렇게 구축을 해놨고요. 신도리코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제품들도 이제 다른 중소기업 제품들도 갖춰져 있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색깔의 필라멘트를 가지고 다양한 색깔의 출력물들을 이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레이저 커팅기라고 저희 아크릴
소재 제품, 소재를 이제 가공할 수 있는 공작 기계도 갖춰 나왔고요. 그다음에 3D 프린터로 이제 뽑은 출력물을 이제 페인트할 수 있는 페인트 기계도 갖다 놨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CNC 조각기라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보시면은 사실 뒷판이 곡선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곡선을 가공할 때 이런 수치 제어 공작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작 기계를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계가 갖춰져 있고, 또 여기 보시는 거는 미니 CNC라고 선반이랑 이제 밀링 같이 이제 사실 이게 되게 기계가 커요. 기계가 큰데 이제 소형으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작품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작품 전시실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사실 메이커 수업이라는 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어떤 그 작품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는 게 메이커 교육인데, 그런 계획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회의실도 저희가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발표 주제가 멘토 멘티가 함께하는 메이커 교육인데, 그래서 분류를 이렇게 교사 멘토랑 그리고 학생 멘토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 멘토로 운영한 프로그램은 로봇 메이커랩 자율 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메이커랩 프로젝트 활동, 세 번째로 학생 멘토는 이제 로봇 메이커랩 멘토 멘티 활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사가 멘토한 활동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율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 학생이 자율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교육청이랑 강남구청 예산으로 지원돼서 그러니까 운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서울특별시 관내 주민 및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로봇 메이커의 프로젝트 활동이라고 저희가 로봇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을 또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로봇 팔 만드는 활동을 진행했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드론 만들어서 날려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학생 멘토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 멘토는 저희 학교 본교 학생들이 멘토가 돼서, 멘티는 이제 중학생 그러니까 저희 학교 근교나 아니면 뭐 서울시에 있는 중학생들이 와서 함께 협력 활동을 하는 메이커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가지 주제로만 한 건 아니고 이제 다양하게 뭐 바이올로이드 로봇이나 무드 등, 그리고 손소독제, 블록 코딩으로 해서 드론 날리기, 그다음에 EV3라는 로봇을 코딩해서 작동시켜보는 이런 다양한 주제로 메이커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소개해드리자면, 교육용 RC카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직접 이제 인벤터나 초등학교 선생님 아실 거예요. 싱커캐드라고 그거의 상위 호환 버전인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모델링을 하고 그거를 렌더링해서 이렇게 영상을 작품을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보시면은 핸드폰을 통해서 작동을 하고 이렇게 구동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사실 이렇게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를 공부를 하려면은 자동차를 뜯어봐야 돼요. 근데 뜯어봐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렵고, 여기다 보시다시피 이게 레크와 피니언이라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차량이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사실 직접 뭐 공장에서 기계로 만든 부품을 가져오려면 비용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로 직접 자기들이 모델링을 해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교육용 RC카를 통해서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학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본교 학생들이 뭐 스마트 화분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높이 조절 테이블,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봄으로써 본인들이 계획하고 창조하는 메이커 교육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교사들은 조언만 해줬을 뿐 학생들이 뭐 계획을 하고 하는데 거의 개입하지 않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관내 지역 주민 및 초, 중등 학생들이 와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초등학생들이랑 이제 뭐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3D 펜더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레이저 커팅기도 어떻게 이게 작동을 하는지 원리라던가 실제로 그 구동하는 거 직접 와서 사용을 해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VR 체험도 이제 다양한 학교에서 하시듯이 저희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학생들이 3D 모델링을 직접 해보고 그거를 직접 이제 프린팅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자율활동을 저희가 개입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창작물을 만드는 활동으로 진행을 하려 했는데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서 추후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교사 멘토 활동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제 장기적인 이제 프로젝트 활동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로봇 파일 만들기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재료는 뭐 MG996이라던가 MG90S라는 저희 모터를 사서 서브 모터를 사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고 아두이노랑 이런 뭐 점프선들 준비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저희가 메이커 수업을 진행하신 선생님들이라면 아실 텐데 그 싱기버스라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모델링 파일을 올려놓고 메이커 자료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료를 다운받아서 처음엔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3번 진행했어요. 진행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직접 프린트를 출력을 해보고 사실 모델링은 간단한 부분만 모델링하고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 그냥 저기 3D 웍스나 아니면 큐라를 통해서 이제 출력물을 만들고 이제 직접 출력해서 후가공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부품을 직접 이제 조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고 이제 아두이노 이제 점퍼선 와이어링 정리를 하고 아두이노 보드에 와이어를 연결해서 이제 직접 아두이노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해가지고 업로딩해서 학생들이 직접 작동까지 시켜봤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이게 첫 번째가 저희가 처음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에서 만든 로봇팔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 친구가 조금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처음에 진행을 하면서 만들어 보고 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학생들도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약간 로봇팔이 3D 프린터로 뽑은 게 너무 무겁다라는 좀 애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이제 문제 원인을 찾고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한 게 두 번째 이제 로봇팔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랑 좀 다르게 조금 더 구조물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모델링 하진 않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학생이랑 직접 모델링을 해서 가볍게 해서 좀 트러블 슈팅을 통해서 개조한 로봇팔인데 보시면은 조금 더 날렵하게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드론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중 드론 제품을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그대로 다시 조립을 해서 진행한 건 아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그러니까 버니어 캘리퍼스 이런 측정 도구들을 통해서 직접 제가 이제 치수 같은 걸 측정해가지고 학생은 치수 측정해서 그거를 모델링 파일로 만들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3D 프린터로 뽑았습니다. 지금 3D 프린터로 실제로 뽑는 영상이고요. 지금 뽑는 거는 이제 배터리 케이스 뽑고 있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는 위에 이제 모터라던가 해서 이제 모터 들어갈 수 있는 위에 윗 본체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학생들이 합쳐가지고 직접 조립을 했고요. 이거 중에 사실 드릴 같은 부분은 중학생들이 하기는 조금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사가 이제 옆에서 임장 지도하면서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모터 다 연결해서 지금 보면 이제 조립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모터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모터 연결해서 이제 FC 부분에다가 이제 선을 연결하고 배터리 케이스 꽂아서 학생들이 보시면은 진짜 3D 프린터로 뽑은 드론을 가지고 날려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직접 간단하게 그냥 사서 조립하는 건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3D 프린터로 자기들이 직접 뽑아서 드론 날려보니까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는 이제 교사가 멘토가 되는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본교 학생이 멘토가 돼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이제 바이올로이드 로봇이라는 주제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저희 학생이고요. 동아리 학생이고 이제 여기 3명은 이제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학교 학생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조립을 할지 또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 설명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로봇을 이제 조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조립한 걸 가지고 학생들이 실제로 작동까지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무드등 만들기라는 주제로도 또 활동을 했었고요. 요즘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시대에 맞게 자동 손 소독제도 같이 만들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총 이제 이렇게 드론, 손 소독제, 마인드스톰 로봇 코딩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이제 동아리 학생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총 5일 동안 각 동아리당 1일씩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좋았던 게 학생들이 5일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짧은데 그 시간 동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함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분야의 내용을 좀 체험을 해볼 수 있었고 그 메이커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좀 강점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메이커 활동 이제 결과가 1년 동안 진행을 해봤거든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메이커랩 개소식을 올해 초에 개소식을 해서 1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는 동안 2021년 총 4종류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다른 업체한테 외주를 준 게 아니라 직접 저희 본교 선생님들께서 직접 프로그램을 다 진행을 하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울시 관내 초, 중등 학교 약 31개교 중에 이제 233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를 했고요. 물론 저희 학교 학생들은 제외하고 이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나눠보자면 자율활동은 100명 정도 참여했고 로봇팔 프로젝트도 58명, 드론 만들기 프로젝트도 이제 31명, 멘토멘티 활동도 8명씩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고 구글 시트로 조사를 해봤는데 되게 유익하다라는 평이 많았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평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기회가 학생들한테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수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 즉 창의성이나 협역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요. 특히 비판적 사고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으로 이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제 과거에 이제 공장 노동자들이 간의 수공업처를 운영하던 시대는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봇이 이제 제품을 만들고 그 로봇을 저희 인간이 이제 수리하고 고쳐 나가는 시대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로봇이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그거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로봇팔을 만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로봇팔이 무거워서 제대로 이게 로봇팔이 들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학생들이 직접 사고함으로써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은 학생들이 서로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의사소통하고 그리고 같이 협업하면서 이런 능력들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을 하시다 보면 이제 학생들 위주로 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교육자 효과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런 메이커 수업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수업 다양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사실 저는 사실 몇 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교사를 한 건 아니지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좀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메이커 수업을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업 다양성을 좀 확보를 할 수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교과 간 교수 자료 개발 및 확보인데 사실 아까도 보셨겠지만 로봇8은 설계라는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부분도 들어가고 전기전자 쪽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대학교 전공으로 나누자면 기계 쪽도 들어가고 시스템, 그러니까 정보통신, 이제 컴공이죠, 컴공. 컴퓨터공학 쪽도 들어가고 그리고 전기전자 쪽도 들어갑니다. 사실 이거를 하려면은 저 혼자 하질 못해요. 제가 전공이 기계인데 저 혼자 하지 못하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교과 간의 융합도 일어나고 이 융합된 수업을 교수 자료를 만들어서 개발하고 또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이 나는 한 가지 수업만 들었는데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운 것 같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사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얻는 능력을 같이 함양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좀 약간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와서 뭐 본인이 이제 계획했던 거를 3D 프린트하고 그걸 뭐 가공해서 뭐 아두이노를 합치고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사실 전문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로봇에 대한 메이커 활동이 좀 부족했고요. 로봇팔이랑 드론만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다양한 로봇도 만들고 싶어하는 것도 있었고, 세 번째로는 거리가 먼 학생들이 로봇 메이커랩에 대한 접근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먼 학생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는 이제 일원동 그 강남 쪽에 있거든요. 근데 강서구 쪽에 사는 학생들이 오기에는 너무 좀 멀다는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저희가 자율활동 전 전문 기술에 대한 수업을 좀 진행을 추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주민들이 생애주기 전환 교육, 그러니까 본인이 하던 것만 아니라 이제 새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기술들을 또 추가로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내년에 또 메이커 수업을 진행할 때 올해 겨울방학에는 로봇팔 외에 다양한 로봇을 저희가 좀 연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수업을 진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접근성 향상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리가 먼 학생들이 저희 학교 오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찾아가는 로봇 메이커랩실이라고 각 다른 학교에도 이제 그러니까 메이커 스페이스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창작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직접 뭐 수요가 있다면 찾아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할까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이제 모 중학교에서 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교사 메이커 연수라고 사실 내일 진행을 합니다. 내일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켜드리면 그 선생님들이 이걸 배워서 본인의 이제 학교로 돌아가셔서 학생들을 이제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이상으로 로봇 메이커랩 저희 발표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혹시 선생님 강연을 듣고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광중학교 한수찬입니다. 네. 네,
강의 잘 들었는데 로봇 고등학교는 뭐 이 재정이나 그런 게 좀 풍부해가지고 아까 말처럼 공작실이나 그런 걸 갖출 수 있는데 일부 중학교나 일부 전문계고나 혹은 그 후기고에서는 그런 예산이나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정도 재정이 한 얼마 정도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 얼만큼 이제 재정이 들었는지 그런 걸 좀 꾸밀려면 저희 로봇 메이커랩실을 꾸미는데 한 대략 1억 후반에서 2억 정도가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추가로 이제 기자재를 사는데 한 8천만 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힘드셔서 이런 메이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뭐 저희 학교로 직접 이렇게 초대를 해서 저희 학교에서 메이커 수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좀 나눠서 이런 교육을 좀 널리 퍼뜨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나 혹은 11개 교육청에서 좀 거점이나 이래가지고 좀 아까 말한 건 멀리서 오기도 힘들고 그럴 때 좀 거점 학교나 뭐 중점 학교를 좀 육성해가지고 인근 학교 같이 연합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선생님께 질문 한 가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이 정말 다양한 이렇게 메이커 교육을 진행하셨는데요.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해서 궁금해서 한 말씀 여쭙니다. 네, 저희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하면서 이제 중학생이 한 명 왔었는데요.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 진로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모님이 한번 이런 데가 있으니까 가보라 해서 이제 온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로봇팔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이제 학부모님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이제 이런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가 되게 재밌어 했고 또 이런 쪽으로 한번 자기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학생이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하면서 되게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정말 학생의 진로까지도 이렇게 찾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흥미롭고 또 생생한 사례를 발표해 주신 저희 황선우 선생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